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군이 지난해 말 군비를 들여서 관할 경찰서장의 소유지에 석축을 쌓아주고 주변 길을 정비해준 사실이 KBS의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게 구례군의 설명인데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박상훈 기자입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구례군의 한 마을. 마을길 끝자락에 40m에 걸쳐 석축이 쌓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구례군이 1,800만 원을 들여 쌓은 돌담입니다. 확인 결과 석축을 쌓은 사업지 주소는 전 구례경찰서장인 A 총경의 소유지입니다. A 총경은 구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9월 말에 이 땅을 샀고 구례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마을길 정비 사업을 이유로 A 총경 소유지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구례군은 땅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다며 장마철에 토사가 흘러내릴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해 석축을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사로 갔을 때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원하시고 필요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인적이 드문 마을 끝길 개인 땅에 왜 군비를 들여 담벼락을 쌓았냐는 반응입니다. 아니요, 안 다니지. 대밭인 게 토상 안 흘러내리지. A 총경은 퇴직 후 주말에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공사로 알고 있다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서장이던 A 총경이 땅을 사고 석축 쌓기 공사를 전후해서 구례경찰서는 구례군과 관련한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김순호 구례군수는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군청 직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군수를 고발한 겁니다. 대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는 도청 파견 인사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뒤였습니다. 검찰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구례경찰서는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 넉 달 만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시기 구례경찰서는 김 군수가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수해 폐기물 처리량이 조작됐다는 신고를 한 청소노동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례경찰서에 고발한 겁니다.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고발된 청소노동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구례경찰서는 구례군과 관련한 또 다른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 고발된 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비 유용 의혹과 국궁장 불법 정비 공사 사건인데 아직 수사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구례군청과 군수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던 시기 군청이 관할 경찰서장 땅에 석축을 쌓는 사업을 벌인 겁니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군수와 군정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와 석축 쌓기 공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어제 폭발 사고가 난 여천 NCC 3공장 사무실 2곳과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이 소속된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정밀 감식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책임자인 여천 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 현장과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서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붕괴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법 변경과 지지대 해체에 대해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받고 작업했다고 진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피의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과 감리 3명, 협력업체 관계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선거판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후보 단일화. 안철수 후보의 전격 제안으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가 선거판에 띄워진 상황입니다. 야권 입장에선 여당 후보와 1대1 선거 구도로 단순화하면서 단일 후보라는 상징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야권의 결집력이라든지 구심력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녹색 돌풍의 중심이었던 광주와 전남은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따른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자칫 단일화 논의가 길어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단일화 변수가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 지지층의 새 결집을 가져올 수 있는 데다 야권 후보 지지층이 단일화된 후보에게 온전히 흡수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를 따라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이동하기보다는 원래 이동해왔던 민주당 쪽으로 다시 회귀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각각 85%와 25%를 목표치로 정하고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 대선 20여일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띄운 야권 단일화 이슈가 광주와 전남에 미칠 민심의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호남 표심 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중앙선대위 총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전남 선대위 출정식을 갖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광주역에서 지역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윤석열 후보는 내일 다시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늘 광주 출정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바나나와 커피 등 아열대 작물 재배가 전남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판로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점차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활성화와 브랜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앞둔 바나나가 탐스럽게 매달렸습니다. 농장 체험을 나온 아이들은 한겨울에 만나는 바나나에 눈을 뗄 줄 모릅니다. 바나나 묘목을 심은 지 1년. 연중 섭씨 18도 이상을 유지해 결실을 거뒀습니다. 수확한 바나나는 후숙 과정을 거친 뒤 농협이나 학교 친환경 급식 등에 납품됩니다. 수입산보다도 국내산은 나무에서 비대하는 과정이 길고 그다음에 후숙 기간이 짧습니다. 짧다 보니 당도도 높고 그리고 찰지더라. 완도의 이 농가에서는 바나나와 함께 커피나무를 키웁니다. 겨울에도 하우스 실내를 섭씨 15도 이상 유지해야 돼 난방비 부담이 있지만 두 작물을 같이 재배해 유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나무 같은 경우 이게 아열대 작목이긴 하지만 직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그늘 아래서 키우면 환경이 최적화되고요. 김 씨는 아직 소량이지만 커피를 수확한 뒤 직접 가공해 완도 지역만의 커피 맛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바나나의 경우 인기가 높아 전남이 8농가에 2.1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올해 1헥타르가량이 추가 재배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목에서 이제 수요 창출이 중요하겠죠. 그 수입산 대체로 아마 그 친환경 농산물로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가면은 아마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농민들의 겨울철 소득원이 방울토마토 등 전통적인 소득 작목에서 아열대 작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무안군이 필리핀 신랑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농업 분야 인적 교류를 위해 계절 근로자의 안전한 거주를 지원하고
필리핀 신랑시는 계절 근로자의 선발과 출입국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진도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개 읍면에서 매년 열리던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구는 정월 대보름 축제 행사는 참가 인원수에 상관없이 취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시민안전보험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보장 항목은 화재나 폭발, 붕괴, 대중교통 이용사고나 스쿨존 사고, 물놀이 사고 등 8가지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04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관련해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520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21개 시군에서 88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민간 물량을 확보해 중증장애인과 임산부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지자체 배정에서 선별진료소를 제외한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민간 물량 30만 개를 우선 확보해서 이번 주 중증장애인 3만 명과 임신부 7천여 명에게 8개씩을 우선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등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의 수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인 오늘 밝은 보름달 대신 찬바람과 함께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우선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밤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지만 낮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밤부터 새벽 사이에 눈이 강하게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최대 7cm, 전남 남부 지역에 1에서 5, 동부 남해안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도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장성과 광주, 영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곳들도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광주가 2도 등 어제보다 7에서 12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4도, 곡성 1도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최고 기온 1도, 강진 3도로 춥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도에서 3도에 머물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는데요. 오늘 밤에 일시적으로 물결이 낮아졌다가 내일 밤에 다시 거세지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에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에 다시 눈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